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요. 주택광고에서 방향을 잘못 기재했다가 업무정지를 당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민원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광고 단계인데도 업무정지 3개월이 나왔고요. 최근에 그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분들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광고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할 때 확인설명서에도 방향을 적게끔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확인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으면 그 뒤쪽에 작성 방법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주택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을,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적는다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에서의 이 주실이 뭔지, 주실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겠죠. 주실을 주된 거실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계시던데 잘못된 설명이에요. 주된 거실이라면 거실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집은 일반적으로 구경하기 힘들죠. 주실이라는 것은 어떤 집에서 그 집의 주인이 거주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즉 안방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반대되는 단어는 객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좀 옛날 개념이죠. 옛날 초가집이나 귀하집들은 주인이 거주하는 방과 자녀들이 거주하는 방, 그리고 사랑방 등이 외부에서 구분되어 있었어요. 지금의 거실에 해당되는 그 대청마루에서는 주실만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고래등 같이 큰 그런 대감님 댁에서는 대청마루가 워낙에 크고 여러 방과 연결되어 있기도 했었지만 일반 백성들 집은 대부분 마루에서 안방만 연결되는 구조였고 다른 방에 들어가려면 마루에서 다시 신발을 신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집들은 좀 다르죠. 일단 신발을 벗고 현관 안, 내부로 들어가면 복도와 거실이 나오고요. 그 복도 또는 거실과 모든 방들이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거실이 가장 넓기도 하거니와 모든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기도 하죠. 때문에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거실을 주실로 보기도 합니다. 즉 현대에서의 주실은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안방이 될 수도 있고 거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향을 따질 때 막혀 있어서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우리 얘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면 주택에서 광고나 확인설명서에 방향을 적을 때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하느냐, 어떻게 적어야 하느냐? 정답은 안방을 기준으로 해도 되고요. 거실을 기준으로 해도 됩니다. 단 어디를 기준으로 했는지를 반드시 함께 기재해 주셔야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죠. 거실 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통 발코니 쪽에 있는 그 창문을 기준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긴 거실도 있어요. 발코니 쪽에는 창문이 아주 작고 그 옆쪽 창문이 주창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두 창문은 방향이 다르죠. 이래서 뭘 기준으로 했는지를 이제 정확히 함께 기재해 주셔야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행정처분이나 기타 불미스러운 일에 엮이지 않게 됩니다. 남향 기준 안방, 동향 기준 거실 발코니, 서향 기준 거실 발코니 좌측 통창, 이렇게 향 옆에 정확한 기준을 적어 주셔야 한다는 거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전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거실에 창이 여러 방향으로 있는 경우에 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애매할 경우에는 안방을 기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방의 창이 여러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애매할 때는 안방을 기준으로 하시고 기준을 안방이라고 적어 주시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방향을 적을 때는 주택은 안방 또는 거실을 기준으로 하되 뭘 기준으로 했는지를 정확히 적어주시고요. 상가나 사무실에서는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에 나와 있는 내용에 제가 약간의 좀 추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정확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